잘 따라와 보세요. 알겠죠? 우리 지금 1학년 2학기 과정을 하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갈 때는 교육 과정이 조금 바뀌어. 그래서 뭐 전체 과정이 다 바뀌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바뀌어. 그래서 그때 맞춰가지고 교과서 따라서 공부 또 하면 돼요. 그때는 복습하고 학교에서 나가는 진도들은 잘 따라가야 돼. 지금까지 우리 뭘 했어요? 계속 도형들 다뤄왔지? 평면 도형 다루고 입체 도형 다루고 특히 입체 도형 가지고 건널비 구하고 부피 구하고 이 작업을 했었단 말이야. 이제 그거랑 조금 결이 달라요. 이제 쌤이 지난 시간에 뭐라 했지? 쉬워질 거야 라고 했지. 좀 고민을 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원의 제목이 뭐야? 통계. 통계! 통계가 뭘까요? 전체 통계. 많이 들어봤는데. 많이 들어봤지? 네. 많이 들어봤지? 통계. 네. 본인의 언어로 한번 정의해봐. 통계. 통계. 음? 표 같은 게 아니라. 표 좋아요. 표 좋아. 서준이는 통계라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 응? 결과. 이거 결국은 이제 통계라는 거는 굉장히 큰 범위의 이야기거든.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다룸에 있어서 그냥 숫자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을 보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어. 그러면 뭐 국어 몇 점, 수학 몇 점, 과학 몇 점 이렇게 점수들이 나오잖아. 그럼 그런 점수들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야. 해석을 해서 보통 뭘 내보죠? 평균이라는 걸 내보지. 그치? 그래서 나 이번에 잘 봤어, 못 봤어 이런 정도의 기준으로 잡는단 말이야. 그런 게 하나의 숫자의 해석인 거고 자료의 해석인 거야. 그걸 우리는 통계라고 불러요. 알겠지? 그러면 통계를 배우는 이유는 자료의 해석을 어떻게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자료 해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밑에 나와 있죠? 자료의 정리와 해석.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 첫 번째는 줄기와 잎 그림입니다. 와, 되게 많이 보던 단어네요. 줄기와 잎. 이거 언제 나오지? 과학시험에 나와, 그치? 줄기, 잎. 이거 그림 그려본 적 있어요? 나 이거 줄기 이거 식물 이거 배울 때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도 그릴 거야. 쌤은 그림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림에 자신 없는 사람 있나요? 잎은 이렇게 그리셔야 되는데. 자, 옆에다가 줄기, 잎, 식물 한번 그려볼게요. 괜찮아요? 심혈을 들여서 그려봐. 알았지? 땅에다가 심어요. 그러면 싹이 올라와서 자라겠지요? 그치? 그럼 쭉쭉 줄기는 선생님이 이렇게 그릴게. 줄기. 어때? 기가 막히죠? 그래서 뭐 줄기는 이런 식으로 그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잎을 여기다가 붙일 겁니다. 보통 잎 그리면 어떻게 그려? 옆으로 붙여서 그리지, 그지? 그러면 잎은 너무 못생겼는데? 요렇게 붙여 놓을게요.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뭐 혼자 있으면 좀 외로우니까 요렇게도 붙여놓고 요렇게도 붙여놓고 요렇게도 붙여놓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왜 제목이 줄기와 잎 그림일까? 이런 형태로 아까 얘기했던 자료들 또는 숫자들을 정리 한번 해보자. 이런 모양대로. 알겠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줄기라고 부를 건데 줄기가 기준이 돼야겠죠. 줄기가 바짝 서 있고 그걸 기준으로 잎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봤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줄기와 잎 그림 그릴 때도 기준이 되는 줄기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낱개로 잎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이런 순서로 가볼 거예요. 알겠지? 조은아 열심히 그렸어? 네. 그만 그려 이제. 아주 이쁘게 그렸구나. 자 보세요. 자료를 정리하는 걸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들이 숫자로 나타났을 때
어떤 형태를 띠는지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는지를 이제 해석을 해볼 거야. 그럼 해석을 좀 깔끔하게 하려면 정리가 잘 돼 있어야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생각해봐. 방이 막 어지러워. 공부할 맛 나니? 공부를 시작을 못 하겠죠, 그죠? 마찬가지야. 우리가 어떤 자료를 해석하려면 자료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돼. 정리부터 하는 겁니다. 그 정리하는 방식이 줄기와 잎 그림이야. 괜찮죠? 자, 첫 번째 볼게요. 자료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단위가 뭐다? 분이다. 그래서 아래쪽의 자료들은 전부 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뭐라고 돼 있니? 하늘인의 모두 14명의 하루 동안의 인터넷 사용 시간이래요. 어떻게 모둠이 14명이 될 수가 있지? 그러면 적어도 한 분이 5에 6명 학급이 70에서 83 정도 되는데요? 야, 모둠이 2모둠이면 끝나잖아. 굳이 뭐 3모둠, 4모둠 필요하니? 2모둠이면 끝나지. 그렇대요. 알겠죠? 니네 한 반에 몇 명이니? 20명? 25명이요. 거의 2모둠이잖아. 뭐 그렇다는 얘기지 뭐 어떻게 하겠어. 굳이 3모둠, 4모둠 필요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자료들이 이렇게 된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4명 조사했으니까 14개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해석 쭉 해보면 어떻게 돼요? 13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어떤 한 명이 인터넷을 13분 사용한다. 맨 끝에 있는 24는? 한 사람이 인터넷을 24분 사용한다. 이렇다는 얘기야. 그쵸? 그런데 자료들을 쭈르르르 조사해보면 크기가 지 멋대로죠 지금. 쓱 보니까 제일 작게 제일 적게 사용하는 게 몇 분이야? 그런 거 알 수 있네, 그죠? 제일 적게 사용하는 부분이 13분인 게 보이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44분 보이나요? 요 정도 해석할 수 있지. 그런데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숫자들을 보니 순서 없이 막 적혀 있는 그 숫자들을 보니까 방금 제일 적게 사용하는 양,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양 찾기도 조금은 번거로웠어요. 만약에 이게 정리가 되어 있다면 어때?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다면 찾기가 훨씬 수월하겠지. 그 정리를 해보자는 얘기야. 알겠죠?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줄기와 잎 그림이라는 걸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알겠지? 그런데 33분 사용한 사람이 3명이나 돼요. 그러네요. 신기하네요. 그렇지. 그런 걸 해석을 해볼 거야. 알겠지? 그런데 33이라는 걸 찾으려고 해도 봐봐. 첫째 줄 쭉 보고 두 번째 줄도 이렇게 있는 거를 찾아야 되잖아, 하나씩. 그치? 근데 이게 만약에 정리되어 있다면? 그치, 편하지. 그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자료에서 일단 공통점을 찾아보는 거야. 숫자가 같다 이런 거 말고 공통점. 형태가 다 몇 자리니? 몇 자리니? 두 자리지. 11자리, 이래지 두 자리야, 그치? 자, 그러면 1의 자리는 뭐 지 마음대로니까 됐고요. 공통점을 찾아내는데 큰 공통점을 찾아볼 거야. 10의 자리 잘 봐봐. 1, 2, 3, 4까지 밖에 없지. 우와, 그러면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10의 자리가 1일 때부터 4일 때까지로 분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처럼 짜잔, 줄기라고 써져 있는데 보여요? 줄기는 이 14개 자료에 공통점으로 추출할 수 있는 걸로 잡아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잡았냐면 1, 2, 3, 4로 잡았어. 이건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10의 자리에 숫자들을 적었다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건 우리끼리만 약속하면 다른 사람이 이 자료를 봤을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럼 기준을 잡아줘야 되죠. 기준을 명시를 해놔야 되죠. 그래서 어디에 명시해놨냐면 표 오른쪽 위에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 그러면 서준아 이거 읽어봐. 1, 이거는 3은 뭐라고 해석한대? 13분이라고 해석한대. 그러니까 지금 줄기에 1, 2, 3, 4가 써져 있잖아. 이거가 여기 짝대기를 우리가 바라고 읽거든요. 바. 뭐 여러분 아이스크림 뭐 조스 바. 그 바. 그래서 1바 3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바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거는 줄기의 특징을 나타내는 숫자야.
그럼 여기서 의미는 뭐야? 10의 자리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13분이라고 읽을 거니까. 그럼 뒤에 있는 3은 뭐야? 1의 자리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렇게 명시를 해야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봐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의 기준을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줄기와 잎 그림을 우리가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할 때는 기준을 꼭 적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해석할 때도 그 기준을 보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줄기로 와서 우리 10의 자리가 1부터 4까지밖에 없는 걸 알아서 1, 2, 3, 4로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어요. 분류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오른쪽이 이파리를 그릴 건데 아까 줄기와 잎은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줄기를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이파리를 그린다라는 생각으로 자료를 분류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럼 봐봐. 맨 첫 줄을 채우려면 10의 자리가 얼마짜리를 보면 돼? 1인 걸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짠 보는 거야. 준비됐니? 10의 자리가 1인 거 어디 있나요? 13 쭉 가서 16 더 있나요? 없죠. 몇 개? 2개야. 그래서 오른쪽에 뭘 쓸 거냐면 1의 자리에 해당하는 3, 6 2개 쓰면 돼요. 자, 여기서도 얘네 둘의 크기 관계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런데 이왕이면 해석이 편하려면 작은 거에서 큰 순서대로 써주는 게 나중에 해석이 편하겠지. 괜찮나요? 그리고 이거를 셀 때 나중에 14개인 거는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개수를 세주는 것도 좋아요. 개수를 세는 방법이 여기 책에 다 나오니까 이따 읽어만 보고 넘어갈게. 여러분들 뭐 반장 투표나 부반장 투표하면 한 표요, 두 표요, 세 표요 이거 어떻게 세? 칠판에다 적지. 어떤 거 적어? 발을 적자로. 그렇지. 정확했어. 발을 적. 그러니까 한 표요, 두 표요, 세 표요, 네 표요, 다섯 표요 이렇게 적잖아, 그치? 또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도 적기도 해요. 여기 나와. 그래서 줄기와 이 그림 그릴 때 최종적으로 개수 확인 차 옆에다가 발을 정자 또는 여기 빗살 모양으로 이렇게 적어주는 게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럼 여기는 2개니까 하나, 둘 정도로 적겠죠, 그죠?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줄은 10의 자리가 얼마인 거 쳐다보면 돼? 2인 거 쳐다보면 돼. 그러면 오른쪽 정리처럼 1, 4, 5가 있대.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하는 거야? 21, 24, 25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몇 개? 3개. 그 다음은 33, 33, 33, 37, 39 몇 개? 5개. 그 다음은 41, 42, 43, 44 몇 개? 4개. 전체 14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그 14개 조사한 자료들을 이렇게 줄기와 이 그림으로 그려놓으니까 여기서 당장 보이는 게 뭡니까? 아까 처음에 봤듯이 가장 적게 사용하는 시간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 보이니? 가장 적게 사용하는 시간은 어디를 보면 돼요? 제일 윗줄에 제일 왼쪽을 보면 되죠. 누구야? 요거지. 몇 분? 13분.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제일 아랫줄에 제일 끝에 몇 분? 44분.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것만 확인할 수 있느냐? 아니요. 횟수, 그 개수를 가지고 그렇다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는 몇 분대야? 30분대야, 40분대야? 많이 사용하는. 그럼 횟수가 많은 곳이겠죠, 그죠? 그러면 횟수가 많은 30분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 이런 것들도 해석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또는 인터넷 사용 시간이 가장 작은 데서부터 큰 순서대로 볼 때 5번째로 적게 사용하는 사람의 사용 시간은 찾을 수 있니? 39. 5번째로 적게. 적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번째. 작은 데서부터 세면 되지. 25분 이렇게 볼 수 있어. 어때? 정리를 해놓으니까 구체적인 뭔가 자료 해석이 조금 더 수월해지는 거 보여요? 네. 그래서 줄기와 잎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자료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 맞지? 그래서 정확히 지금 인터넷 사용 시간이니까 정확히 몇 번째가 몇
분을 사용하고 있다. 그 자료들이 다 해석이 가능해. 이해되죠? 이게 줄기와의 그림이야. 쉬워요? 할만하죠? 네, 그래서 아래쪽 읽어볼게요. 이제 용어들이 좀 여러분들이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번 읽어보세요. 변, 량. 그대로를 해석하면 변하는 량. 그럼 자료의 값 이렇게 됩니다. 위에 나와 있는 14개 값 하나하나를 우리가 별량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숫자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되겠니? 나중에는 사실 별량이 꼭 숫자일 필요는 없어요. 숫자일 필요는 없단 말이야. 어쨌든 그 다음에 줄기와 잎 그림으로 가볼게요. 줄기와 잎을 이용해서 자료를 나타낸 그림 오른쪽에 했습니다. 그죠?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기는 세로선의 왼쪽에 있는 수이고 잎은 세로선의 오른쪽에 있는 수이다. 자료가 두 자리에 있을 때 줄기는 10의 자리에 숫자, 잎은 1의 자리에 옳지. 그래서 bar라는 걸 이용해서 이 읽는 방법에 대해서 꼭 명시를 해줘야 된다 였습니다. 자, 지금은 설명을 줄기와 잎 그림을 줄기를 왼쪽, 잎을 오른쪽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잎을 왼쪽에 그린다라고 뭐 문제 있니? 없어. 왼쪽에 그릴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자료가 워낙에 많으면 왼쪽에도 그려도 괜찮아. 알았지? 그렇다고. 그 다음에 그리는 순서 한번 읽어봅시다. 서준아. 1번. 자료의 각 별량을 줄기와 잎으로 이 뭔 말일까? 세로선을 놓고 세로선의 왼쪽에 줄기를 잡은 값 T자대로 세로로 쓴다. 스톱. 1번에서 줄기랑 잎을 나누라고 했잖아, 그지? 특히나 줄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왜? 기준이 되는 녀석이니까. 아까 우리 14개 자료 분석할 때 줄기를 어떤 기준으로 잡았었어? 줄기요? 10의 자리로 잡았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10의 자리가 1부터 9까지 있는 자료야. 9개나 써야 되지. 물론 분류하려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치? 그런데 줄기를 1의 자리를 가져다 쓰면 그것도 좀 복잡해져, 그죠? 그러니까 공통점을 가지되 그 공통점이 너무 세분화되지 않는 형태로 줄기를 잡아주면 좋겠어요. 알겠죠? 계속 3번. 세로선의 오른쪽에 각 줄기에 해당하는 잎을 작은 값 잎을 쓸 때 아까처럼 작은 값부터 쓰는 게 자료 정리 해석할 때 조금 더 낫겠죠. 근데 그 순서는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좀 더 나은 해석을 위해서는 작은 데서 큰 걸로 순서를 쓰자. 그 다음 줄기, 네모, 잎, 세모에 대하여 네모, 바, 세모를 써요. 설명한다. 그렇지? 설명, 명시. 그게 읽는 기준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마지막 줄기와 잎 그림에 알맞은 제목을 붙인다. 이거는 내가 해석한 줄기와 잎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그게 아까 인터넷 사용 시간이면 그렇게 적어주자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 있어요? 넘어갈게요. 짠. 그 다음 거 읽어보자. 주원아. 잎의 길이를 통해 절의 분포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정리하는 목적이에요.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은 표로 해석을 했잖아, 그지?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주면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아요. 알겠죠? 어쨌든 눈에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하는 중이야. 2번. 자료의 점을 잃지 않으므로 원래 자료의 값을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주원아? 이 자료가 자료랑 똑같으니까 뭔지 알 수 있다고요. 그치. 자료가 값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옮겨졌을 뿐이야, 그죠? 표현만 바뀌었을 뿐 정확한 자료들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지, 그지? 오케이. 3번은 자료의 값을 크기로 나열할 수 있으므로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네, 이 부분은 아까 쌤이 얘기했던 인터넷 사용 시간이 5번째로 작은 사람의 시간은 이게 5번째, 뭐 6번째 걸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료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치? 순서대로 정리해놨으니까 괜찮나요? 마지막? 줄기와 잎들이 별량이 많으면 잎을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우므로 별량이 적은 자료를 적을 때 유용하다. 그렇지. 조금 전에 14개 자료를 작성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한 100개 자료를 정리한다고 생각해봐. 100개 자료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어 10의 자리 촥촥촥촥촥 몇 개 세고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별량이 많아지면 조금 어렵다입니다. 못할 건 아니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줄기와 이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28페이지로 가볼게요.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가볼까? 1번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자. 20명이니까 20명에 대한 자료가 있겠죠? 네, 단위는 시간이라고 하네요. 위의 자료를 보고 줄기와 잎 그림을 완성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표시가 돼 있어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2바 3은 23시간이니까 이거는 두 자리에 10의 자리를 줄기로 잡은 거구나를 볼 수 있어요. 괜찮죠? 가보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27 이거 어디 들어가야 돼? 2에 들어가야 돼, 그치? 2에 들어가는 거 막 찾아볼까요? 그러면 27 쭉 24 쭉 첫째 줄 끝 23 25 이렇게 되겠네요. 4개를 쓰면 돼, 그치? 그럼 또 오른쪽 잎에 크기 순서대로 쓰는 게 낫겠어요. 그러면 몇부터 쓰면 돼요? 3. 그래서 3이 써져 있는 거야, 그치? 그 다음은 4. 그 다음은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의 자리가 2인 별량은 4개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뭐 볼까요? 30으로 가야겠죠. 30은요? 33, 30, 35 쭉쭉쭉 없고 31, 39, 37, 35 없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면 뭐부터? 0, 그 다음은 1, 그 다음은 3, 그 다음은 5, 2개, 그 다음은 7, 9. 몇 개야 그러면? 7개 맞나요? 네, 그러면 제대로 해석했다. 그 다음에 10의 자리가 4인대로 가볼까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끝난가요? 네. 순서는 0, 0, 4, 6. 4개 맞나요? 맞네요. 거의 다 왔다, 그치? 그 다음에 10의 자리가 5인 거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있네요. 58, 그 다음에 52, 51. 그럼 순서대로 1, 2, 8 되겠죠? 마지막 10의 자리가 60인 거는 2개 있네요. 누구? 62, 65. 순서대로 2, 5 이렇게 채울 수 있다. 자료 20개 하는데도 조금 힘들었네요, 그죠? 해석해볼까요? 서준 2번 줄기가 3인 잎을 모두 구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 잎은? 7개 모두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모두 나열해야 돼요. 0, 1, 3, 5, 5, 7, 9 이렇게 나열하면 되겠지. 이거를 30, 31, 33 이거는 전체 자료를 구하라는 얘기고 여기는 잎을 구하라고 하니까 잎만 얘기하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가볼까요? 40시간 미만. 자, 미만이라는 뜻은 뭡니까? 40 포함하지 않고. 그렇지, 40보다 작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선 누구야? 줄기가 2, 3, 1대를 얘기하는 거야. 학생 수를 구하래요. 그렇지, 어떻게 했어요? 자료 개수 구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네, 그 다음 마지막 독서 시간이 가장 많은 학생의 시간을 구하세요. 누굽니까? 65시간 이렇게 되겠죠. 와, 자료를 정리하고 나니까 찾는 게 수월해졌네요, 그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오케이, 아래쪽 해볼 수 있겠지? 자, 넘어갈게요. 다음 장. 이번에는 이제 해석만 한번 해보자고. 주원이 준비됐니? Yes. 응답하여라. 1번. 어떻게 읽어요, 이거? 128. 옳지. 그래서 이게 다음에 줄기 13인 잎을. 이거 주원이 키 아니야? 저 40. 그 정도 나왔어요. 오케이. 중학생 되면 엄청 클 거야. 갑자기 빡빡 클 때. 선생님도 중학생 언제더라? 중학교 3학년 때 키가 많이 컸거든? 조그맣다가. 근데 급격하게 크면 여러분들 무릎이나 허리가 막 아프기 시작해. 늙은 사람도 아닌데 막 아파. 그거는 이제
성장통이라고 하는데 이게 키가 막 크니까 근처에 있던 근육들이 같이 커지지 못하면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성장통이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사스요. 이거는 다. 줄기가 13인 잎은 모두 구하세요니까 개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잎을 구하래요. 응. 뭔데 그러면? 5개. 아니 개수 아니라니까. 130, 130, 130, 137, 138. 라고 하면 아까 된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랬어. 잎을 구하라 그랬잖아. 잎이요? 잎만 0, 구해야지. 2, 3, 7, 그래. 0, 2, 3, 7,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다 얘기하는 거는 자료를 얘기하는 거야. 3번 가볼까요? 모두 몇 명인가요? 16명이요. 요거는 2명, 여기는 5명, 여기는 6명, 여기는 3명 이렇게 되겠죠? 16명 이렇게 되겠네요. 4번은요. 4번이요? 키가 5번째로 크대요. 146cm요. 되겠죠? 큰 데서부터 하나씩 내려가면 되니까 5번째는 6이니까 100 여기 하나 둘셋넷 5번째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 지혜 키가 149일 때 149는 어디 있습니까? 149요? 여기 있네요. 그죠? 응. 지혜보다 키가 큰 학생 수는 3명. 3명 150대가 3명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6번 137cm인 학생은 작아. 7 작아요? 뭐 여기 있어요. 평균이 140도. 은 키가 큰 편인지 작은 편인지 말해보세요라고 했어요. 작은 편이에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저기 주기 10형 13 더하는 게 7인데 14하고 15 더하는 게 9잖아요. 그리고 키가 크려면 적어도 14줄기 그렇지. 이게 우리가 나중에는 정확한 기준을 숫자로 잡아가지고 그걸 나중에 이제 평균 같은 대표값을 구할 건데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넘어가면 큰 편, 그거를 미치지 못하면 작은 편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학생 수만 봤을 때 어느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느냐를 보는 거야. 그러면 방금 주원이가 잘 해석했는데 키가 140 또는 150 정도 되는 친구들이 지금 9명이나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 정도에 속해 있어야 큰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7명, 키가 작은 쪽에서부터 7명이 있는 거지.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뭐야? 키가 작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알겠죠?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230페이지로 가보자. 짠! 어때요? 잎이 많아요. 왼쪽 많아요. 왼쪽에도 그려져 있는 거 보여? 네. 그러니까 쌤이 아까 자료가 많으면 왼쪽에도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구분 때문에 왼쪽 오른쪽을 다 쓴 거야. 뭘 구분해놨어요? 남학생하고 여학생. 그렇지. 그러면 자료 해석하기가 조금 더 편하겠죠. 왜? 남학생 학생을 구분해 놓으면 뭐 남학생 중에 뭐 몇 번째로 잘한 학생은 이렇게 또 찾을 수 있잖아. 그치? 괜찮나요? 네. 자, 가보자. 5개니까 1번 누가 해볼래요? 22. 주원이가 해볼래요? 네.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는 다음 되죠. 더하면 되죠. 개수 더하면 되겠죠. 표현해볼게요. 여기는 남학생 15명은 여기는 1명, 3명, 5명, 4명, 2명 합하면 15명. 15명. 그 다음에 여학생 2명, 2명, 4명, 3명, 2명. 13명이요. 13명. 되겠죠? 구했습니다. 2번 서준이가 해보자. 줄넘기 횟수가 가장 많은 학생과 가장 적은 학생은 각각 찾아보자. 가장 많은 학생은 200. 지금 16바 0을 160회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100의 자리 10의 자리까지를 줄기로 잡은 거야. 그치?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제일 큰 거 얼마? 209. 209 남학생이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적게 한 사람은 16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차이는 209회에서 160회를 빼면 되겠구나. 얼마? 40. 그렇지. 괜찮나요? 넘어갈게요. 주원. 네.
3번. 남학생 중에서 줄넘기 횟수가 중간인 학생은 이거는 할 수 있어요. 횟수가 중간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사이. 잠깐 이런 경우에는 6명. 그렇지. 인원수를 봐야겠죠. 그죠? 응. 우리 지금 남학생이 총 몇 명이었지? 15명이지. 응. 잘 생각해봐. 15명이면 반띵은 소수점으로 떨어지니까 안 돼요. 응. 그럼 일단 한 명 남겨두고 14명을 반띵하면 77이지. 응. 그러면 몇 번째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될까? 8번째 있는 거. 괜찮니? 응. 그래서? 순서를 그래서 주원아 네. 8번째. 중간인 게 18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겠죠. 네. 또는 거꾸로 가도 되죠. 중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겠네요. 180. 그렇지. 괜찮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니네. 4번. 이 반에서 줄넘기 횟수가 10번째로 많은 학생은 서준이 한번 해볼까요? 10번째는 왼쪽 오른쪽을 넘나들면서 순서대로 세면 되겠죠. 하나. 그 다음은 왼쪽 오른쪽 얘기해봐. 왼쪽, 둘, 오른쪽, 셋, 오른쪽, 넷, 왼쪽, 다섯, 왼쪽, 여섯, 오른쪽, 일곱, 왼쪽, 여덟, 오른쪽, 아홉, 왼쪽. 짜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180. 181회가 되겠죠. 10번째로 미안하다. 10번째로 많은 학생 하래. 미안하다. 10번째로 적은 학생을 했어요. 한 번 더 할게요. 주원아, 네. 선생님 실수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번째로 많은 학생을 찾으래요. 네. 밑에서부터 가면 되겠죠? 오른쪽 왼쪽 얘기해보세요. 209, 210. 그거를 지우는 건 내가 할 테니까 왼쪽 오른쪽만 판단하세요.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넷, 왼쪽. 다섯, 오른쪽. 여섯, 왼쪽. 일곱, 오른쪽. 여덟, 오른쪽. 아홉, 왼쪽. 짜잔 10번째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 191회. 나이스, 좋아요. 마지막 줄넘기 횟수가 177회 이하인 학생은 177회 이하는 177 포함하는 거죠. 177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요. 예. 그러면 요 라인에서 8은 돼, 안 돼? 안 돼요. 나머지는 돼요? 네. 그러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야. 7명은 170 이하래. 177 이하래요. 177 이하 7명이. 그래서 문제가 뭐 물어봐요? 전체의 몇 퍼센트인가? 이거는 비율에다가 백분율 하려면 곱하기 100 하는 거죠. 전체 몇 명이었니? 24. 아까 남학생 15 여기 있었잖아요. 남학생 15, 여학생 13이니까 28명 중에 몇 명? 네, 5명. 예? 177 이하. 6명. 야, 그려놨잖아. 그렇지. 곱하기 얼마? 곱하기 100. 백분율 이렇게 되겠죠. 28분의 7 얼마입니까? 4분의 1. 4분의 1 곱하기 100은 얼마입니까? 25. 5%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자, 줄기와 이 그림 끝났습니다. 할만한가요? 예. 네.